안녕하세요. 최인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지금 2024년도 1분기에 토지 가격 변동률 데이터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는데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많은 자산들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 아파트와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S&P 500 지수의 가격 변동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연도별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지금 뭐 13년도에 마이너스 4.1% 정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올랐었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처럼 쭉 올랐었고 21년도에는 19% 정도씩이나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는 18.6% 정도까지도 급락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상향 그 가치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시점이 오면은 급락하는 시점도 당연히 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락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 하락폭 역시도 18.6% 정도까지도 컸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S&P 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의 변동률을 이 데이터는 이제 1928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결과인데 대부분 초록색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지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뭐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금융상품 쪽에서는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정적인 S&P 500 지수 역시도 하락을 항상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보면은 13.8%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산들도 10% 이상씩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2022년도, 2023년도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2024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1분기의 전국 집가 변동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중에서 최근 10개년, 그러니까 이제 15년부터 24년 1Q,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하락기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락기에 포함된 구간에서 분기별로 이 하락폭 또는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봐봤을 때 보시면 23년 1Q에 마이너스 0.05% 굉장히 작게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큰 플러스 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예를 들면 0.7%, 1%막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연 단위로 보게 되면은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상승을 쭉 해오다가 23년 1Q에만 마이너스 0.05%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 상승폭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 토지의 가치는 정말 이 안정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적이 지금 0.05% 정도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연도별로 보면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데이터는 용도 지역별,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추이인데 이용 상황별 그러니까 농지, 전답 이런 농지의 22년 1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의 가격 변동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임야, 공업용 토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하락기가 있었다고 한 23년 1분기 또는 22년 이제 그 4분기 이때를 보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8%, 마이너스 0.25%, 그리고 마이너스가 23년도 2분기까지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마이너스였던 거는 사실은 그건 분명한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상업용도 마찬가지죠. 23년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 목적이나 상업 목적의 토지들은 역시나 어떤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이 큰 반면에 하락기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전답, 그러니까 농업에 이용돼야 되는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1분기부터 0.86%로 시작을 해서 0.91, 0.83, 그 다음에 23년도 1, 2분기에도 0.18, 0.26%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0.13, 0.22%로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가 하락기를 맞았을 때도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0.4%, 0.35%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민 직장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자산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오랜 시간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은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어야 그 대출의 이자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대출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에서야만 담보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이 자산의 가치, 우리는 지금 어떤 굉장히 큰 변동률이 있는 가치 자산에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리스크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 그러나 그 수익률은 작을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이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거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역시나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꼭 우리가 농지에 투자를 해야 되고, 토지의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는 게 문제다. 이 문제를 농지연금에서는 확실하게 100%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연금의 농지를 일찍 보유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농지연금용 농지는 세팅이 다 거의 다 끝났고 다른 어떤 농지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농지를 하나 둘씩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그냥 몇 천만 원씩이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떤 직장에서 받는 월급 또는 연봉 그 이상만큼이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농지가 그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농지를 매입을 하면서 그런 어떤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고 든든한 내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이 서셨다면은 실제로 좋은 농지를 반값 이하로 매입을 해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